대부분 연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증권사와 보험사 그리고 은행의 각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시기 원하시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1년에 한 번 정도 펀드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뀝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을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연금이나 어떠한 수익률에 대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경산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데, 그나마 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줄 때 가장 많이 접근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기자분이 나와서 보험 상품은 사업비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거기에 한 변호사면서 어떤 그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던 분이 보험에 사업비가 있다면 펀드에 있는 선취 후취 수수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그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펀드 수수료랑 보험 사업비랑, 왜냐하면 펀드 수수료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1% 정도 나오고 보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에서 8% 정도, 과거에 한 12%까지 나왔었는데 많이 다운돼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약간, 여기 화면에 나오죠, 황당한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방송이니까 흐뭇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분이 그때 추가 납입 이런 기능들을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방송에서도 조차 그냥 단순한 수수료 비교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감안을 해서 일반적인 상황만이라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직접 오늘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엑셀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전에 감안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증권사는 일반적인 펀드를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도 변액, 금리 연동형이 아닌 그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상품을 계산을 해봤고, 은행도 적금을 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비교군으로 놔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적금은 장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약간 변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복리 효과가 기본적으로 나는, 근데 완벽하게 복리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앞에 상품들과 증권사와 보험사의 상품 운영 방식과 비슷하게, 가장 비슷하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그 풍차 돌리기 많이 하시죠. 그런 형태로 한번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위주로 제가 계산을 해봤냐면요, 이 수수료,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1% 정도의 수수료,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다양한 수수료들을 계산해 봤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도 수수료 7% 정도의 수수료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이런 표면적인 수수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100만 원을 냈을 때 만 원의 수수료를 떼는 것과 7만 원의 수수료를 떼는 것, 즉 그래서 보험사는 7% 이상 수익이 나도 적금과 동일하고 증권사와 비슷하다는 이론에서 대부분 끝나기 마련인데,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펀드 수수료가 변액 수수료와 같은 펀드에 투자되거나 비슷한 종류의 투자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다만 적금 수수료는 그것보다 다르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엑셀을 통해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익률은 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수수료 차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연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 기간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를 가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모든 기본 세팅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크나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 매도 매수 수수료가 1% 정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변액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환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제로일 겁니다. 0%.
없고 1%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저는 예상을 했고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함정에 많이 빠지는데 그것이 지속성,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0년 이상의 투자를 할 때 지속성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물 투자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엑셀을 한번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엑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제가 임의대로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증권사와 보험사의 수익률을 같게 잡았고요. 8%로 잡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10%로 잡으시든 5%로 잡으시든 그건 다양하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 수익률로 일단 계산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놨고요. 그 다음에 투입되는 자금 뭐 100만 원으로 해놓으면 아마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내가 뭐 한 30만 원만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240개월, 즉 한 20년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펀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뭐 다양하게 변동이 되는데 일단 1% 정도로 잡아보고요. 우리가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가지 펀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연금 펀드 같은 경우 환매 수수료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과거에는 엄브렐라 펀드나 이런 것들이 뭐 환매 수수료가 없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1%로 한 번씩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1년 동안 매도 회수 횟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하게 되면 매도 회수 수수료가 1%씩 빠지니까 2%씩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2번도 할 수 있고 뭐 4번도 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 펀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펀드 변경을 잘 안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다, 경제 위기가 닥친다 이런 뉴스를 듣고도 펀드를 그대로 놔두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바꾼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에 넣는 펀드의 선취 수수료, 보통 사업비라고 하죠. 사업비를 뭐 7% 뗄 것이냐 8% 뗄 것이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제가 엑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도 펀드 변경 수수료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 은행 같은 경우는 비교군으로 보통 3%, 5%에서 만약에 한 8% 정도 수익이 날 때 은행 같은 경우는 더 적게 나지만 한 3% 정도 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월 수익률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증권사 펀드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 20년 동안 내가 펀드 변경 한 번 없이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펀드 수수료는 1% 빠지고 보험사 변액 수수료는 7% 빠지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펀드 수익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이까지만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고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이 수수료만 1%, 7%다. 당연히 그래서 펀드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년에 한 번 정도 펀드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뀝니다. 이 노란색 확률, 변액, 즉 보험사 연금 자금, 즉 펀드에 적립되어 있는 자금이 훨씬 더 결과론적으로 20년 뒤에 많아지게 되는데 몇 년 정도, 한 약 5년 정도부터 여기 보시면 5년 정도부터 역전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1%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8년 차 때쯤 내가 한 번 매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2% 정도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면 1억 2천만 원의 2% 수수료면 약,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정확하게 약 24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여기서 1%라고 가정만 한다 그러면 전체 자금의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갈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 펀드를 운영할 때 있어서 한 번도 펀드 변경을 안 한다면, 제로로 놔둔다면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사 펀드,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낸 돈의 사업비를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7%, 8% 되는 이 변액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매도 회수를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펀드를 냈을 때 2%의 선취 수수료 2%를 뗀다고 가정을 했지만
매도 매수할 때 0.5%, 이렇게 이걸 적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펀드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변액이 앞서가긴 하지만 역전되는 시기가 거의 8년, 9년 뒤로 늦춰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펀드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선취 수수료가 1%로 적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투입되는 자금, 선취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하고 대신에 매도 매도 수수료를 큰 게 1대 1대1로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7, 8년, 10년 정도는 내가 묵어둘 자금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선취 수수료를 좀 많이 떼더라도 매도 매수 수수료, 환매 수수료가 좀 적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1% 정도의 선취 수수료를 떼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99만 원 정도가 펀드에 투입돼서 매도 매수 수수료가 나중에 향후에 아니면 환매 수수료가 제로거나 없게 되면 당연히 펀드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환매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이 1회 정도 펀드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역전되는 시기가 훨씬 더 또 늦어지겠죠. 10년 이후에 추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자면,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환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갔을 땐 보험사 변액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10년 이상 금융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연금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 상품 가입률, 10년 이내에 해약 확률이 거의 80% 이상 육박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연금이라고 하는 IRP나 어떤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연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강제성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구나 다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하라면, 증권사도 아니고 보험사도 아니고요, 실물 투자에 투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확실히 올리고 그것에 대한 강제성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할 때 운영 수익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본, 땅이라는 건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본의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본 가치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이 증권사 펀드와 보험사 펀드의 수익률을 8% 정도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8% 연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경제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즉, 이 지속성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로 돌려본 시뮬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쇳덩이 이론을 좀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쇳덩이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쇳덩이를 들어올릴 때도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PT라는 것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 저렇게 코칭 받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PT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두근을 운동할 때, 운동하는 방법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과거의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힘을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을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PT를 받게 되면 그 코치분들은 근육의 모양만 봐도 어디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코치를 받으면 내가 정말 힘을 주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되는 것처럼 자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세팅해 놓고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내 자금을 불려주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강의나 어떠한 상담들을 통해서 내 금융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질입니다.